자, 고려가요 가시리 수업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고요. 사실 너무 중요한 시 중에 하나예요. 가시리라는 시랑 이 뒤에 있는 서경별곡이라는 시 두 편이 고려가요에서는 가장 중요한 탑티어 두 곡입니다. 자, 가시리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고려가요의 특징을 조금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제가야산 독서당, 그리고 추야우중, 그리고 가시리까지 세 편의 고전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자, 고려가요는 아까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어떻게 되는 시다? 구비전승됐던 시다. 그치?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한글 만들어진 다음에 궁중음악으로 나중에 평입이 돼요. 뭐 악학괴범 같은 곳에 들어가면서 이 편입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생기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해줄게요. 얘들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노래들은 대부분 몇 음보의 가락을 가지냐 하면 우리나라가 너희 김소월 씨 시 수업할 때 내가 우리나라의 민요적 율격이 몇 음보라고 했었지? 기억나? 몇 음보? 3음보. 그치? 그럼 3음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구빈전승되는 노래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3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시의 내용이 3음보가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는 줄 아니? 3음보를 맞추기 위해서 군더더기를 넣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시리 있고 이음보로 끝났지. 그럼 여기에다 뭘 하나를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이걸 넣어. 근데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이걸 보고 내가 간다고?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얘는 1인칭 화자 따위가 아니라 그냥 이 음보율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군더더기입니다. 자,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조흥구라고 부르고요.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여음구라고도 불러요. 다 같은 말인데 중요한 건 이것은 음보율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것일 뿐 의미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뭐 랄라, 룰루 뭐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시에서 보면 연마다 세 번째 줄에 위증질가 대평성대, 위증질가 대평성대, 위증질가 대 계속 나오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연마다 있는 후렴구라고 합니다. 후렴구 같은 경우에도요, 실질적으로는 의미는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냐? 얘도 그냥 뭘 형성하는 거다?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리듬감만 만들어줘요. 그런데 조흥구는 그렇지 않지만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위증질가가 무슨 뜻이냐면 증증증 악기 소리를 흉내내는 거야. 그 다음 태평성대 하니까 세상이 태평하다 이러거든.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배울 가시리는 이별을 노래하는 시야. 이별해서 너무 슬퍼. 세상이 태평하다. 사랑하는 님이 날 버리려고 해. 세상이 태평하다. 또라이 같지 않냐? 앞뒤 맥락이 안 맞지. 그러면 후렴구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아무리 의미가 없고 리듬감만 맞추는 거라고 해도 왜 저런 태평성대 이런 걸 왜 넣냐? 내가 아까 이거 조선시대 때 어디 음악에 편입됐다고 했지? 궁중음악에 편입됐다고 했지. 아마 이 후렴구 파트는 궁중음악에 편입되면서 삽입됐던 내용일 거야. 그래서 의미 맥락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운율만 형성하는 요소다. 그리고 대부분의 궁중음악에 편입된 이 후렴구 파트는 음성상징어, 악기 소리 같은 거 흉내내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 요 정도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 우리는 가시리라는 시를 배워볼 건데 총 4연으로 돼 있죠. 자, 4연의 내용의 흐름은 기, 승, 전, 결의 4단 구성을 가지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기승전결이라는 이름 자체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치? 근데 시의 흐름이 기승전결이면 어떤 흐름을 가지는 거냐면 기가 일으키다야. 시작입니다. 승은 시작된 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작된 내용을 전개 혹은 심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전은 뭐냐? 전환이 일어납니다. 시상의 전환이 한번 일어나고요. 결에 가서는 마지막 결말, 마무리의 구조로 가는 4단 구성의 시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각각의 연마다의 정서를 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시니까 화자가 있어서 상황 속에서 정서를 표출하는 거니까 그걸 먼저 찾아볼 거고, 우리 베이비들이 표현 방법은 따로 또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시를 읽히고 싶은데 이거 한번 질문 다시 해볼까요? 아래 하자가 첫 번째 음절일 땐 뭘로 읽는다고? 아. 두 번째 음일 때는 그 다음 모음 앞에 이렇게 붙을 때는 얘를 아로 해서 그냥 뭐 한다고 뒤에라 붙인다고 했어. 그럼 얘는 하늘 애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읽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얘는 반치음은 뭘로 읽냐? 없는 걸로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받침에 시옷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얘는 그냥 없는 음가로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모음 처리합니다. 그럼 을이 되겠죠. 아을 이렇게 읽히겠죠.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읽는다고 대충 알아두시고 한번 본문을 볼게요. 셈이 일단 기승전결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리 있고 나는 삼음보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삼음보. 위 증질과 태평성대. 근데 위증질과 태평성대는 의미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안 읽고 넘어갈게. 이연 날더러는 어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사면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사연 서러운 님 보내옴 나니 나는 가시는 듯 돌아오쇼셔. 사실 이건 가자마자 돌아오소서지만 어쨌든 질문합니다. 자, 1인칭 화자 나오는데 찾아서 빨리 동그라미 쳐봐. 어디 있어? 1연에서 1인칭 화자 어디 있어요? 있나요? 없어요? 2연은? 현우 찾았어? 2연의 첫 번째 행 날러는 애 나가 누구야? 나더러는 애 나. 1인칭 화자 날러는 애 날이 1인칭 화자입니다. 1인칭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났어요. 자, 그 다음 어떤 상황이냐? 1연을 보면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는은 무슨 꾸라고요? 조흥꾸입니다. 여음꾸예요. 이거 신경 안 써요. 그쵸?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자, 시작 부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 거야? 이별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이별을 확인하고 있는 거야. 너 정말 가니? 너 정말 나 버리고 가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서는 이별의 무엇이에요? 슬픔이죠. 그러면 이 이별의 슬픔을 어떤 정서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었어? 민우? 어떤 정서? 애상적 정서. 앞으로는 슬픔이라는 표현 잘 안 쓰고 애상적이라고 하면 이제 알아들을 거야, 우리가. 자, 그 다음에 2연. 날더러는 어떻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하죠. 얘들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날 버리고 가냐라고 했으니까 2연에서는 이별의 슬픔이 심화되면서 무슨 정서가 드러나는 거야? 날더러는 어떻게 살라고? 이 나쁜 자식아! 어떤 정서? 원망의 정서야. 원망의 정서 좀 독특하죠. 사면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선하면은 서운하면이란 뜻입니다.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자, 그럼 지금 여기서는 붙잡고 싶지. 하지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질척거려. 막 질려서 나 이제 더 너 안 만날 거야 하고 서운하면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봐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정서거든.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서는 체념의 정서고요. 서러운 님을 보내옴 나니, 나는은 그냥 없는 셈 칠게요.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해석이 좀 많이 틀리는데 이거는 가자마자 돌아오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준아,
얘는 지금 체념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가자마자 돌아오세요라고 했으니까. 우리 제망매가랑 공통된 게 마지막에 있잖아. 체념으로 안 끝났어. 재회를 뭐 하면서 끝나는 거야? 재회 소망하잖아요. 다시 만나자. 너 빨리 나한테 돌아와. 라는 재회 소망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시의 상황은 이별을 했어요. 이별의 정한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서에서 이별의 정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독특하게도 원망의 정서도 있고 체념의 정서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뭘 하면서 끝났어요? 재회를 소망하면서 끝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독특한 표현 방법들이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구절을 한번 잡아볼까? 반복돼요. 당연히 되죠. 하나의 단어라도 동어가 같이 또 나오잖아. 그럼 그건 무조건 반복입니다. 예지가 찾은 건 뭐야?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두 번 반복한 반복법 있죠. 그 다음 나는 이런 게 뭐라고 했지? 뭐 조흥구, 그 다음 후렴구가 반복되죠. 그래서 뭘 형성한다? 운율 형성한다. 그치? 그 다음 몇 음보의 음보율 만든다고 했었지 아까? 민호야? 3음보. 가실이 하나, 가실이 있고 하나, 나는 하나. 이렇게 3음보예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글자 수를 맞춰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도 있어서 한번 볼게요. 자, 칠판 보세요. 가실이 있고 나는 이렇게 됐을 때 음의 걸음을 물어보면 가실이 있고 나는 이렇게 3음보거든. 근데 사실 이 시는 글자 수로 운율을 조절하기도 해. 어떻게 글자 수가 나가냐면 얘들아 얘는 뜻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없는 애지. 그래서 글자 수를 셀 때는 얘는 안 셀 거야. 그래서 글자 수를 이야기하는 음보율 말고 음수율, 음의 숫자로 리듬감을 만드는 걸 음수율이라고 하거든. 음수율은 몇 음수냐? 3, 2 해서 음수율은 3, 3, 2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3, 3, 2조. 보통 3, 3, 2조만 설명하면 너희가 3, 5, 2인데 이상하다. 글자 수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를 빼고 이렇게 봐서 3, 3, 2조인 거예요. 그건 그냥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이해는 해둡시다. 자, 그 다음 칠판 마지막 년에 서러운 님을 보내옵나니 가자마자 돌아와 주세요 라고 하잖아. 이 서러운 님은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좀 열려 있어서 하나의 시어에 의미가 좀 다양하게 포함되는 중의적 표현입니다. 자, 중심 화자를 나로 놓고 볼 때와 진짜로 님으로 놓고 볼 때와 해석이 좀 달라져요. 예지야, 나로 봤을 때 서러운 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는 사람이야? 서럽게 만드는 사람이야. 그치? 이 서러운 님은. 맞아요? 근데 그냥 님이 서러운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 서러워하는 님이 돼.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인지 스스로 서러워하는 님인지 하는 님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종교 같네요. 자, 요렇게 해석이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시어에 여럿의 의미가 담겼어요.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시에서 화자는 날더러 어떻게 살라고 하고 하는 이 화자는 여성 화자인 것 같아요? 남성 화자인 것 같아요? 여성 화자라고 생각했지. 그 이유가 뭘 것 같아? 일단 이 시가 쓰여져 있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계속해서 이 사랑을 하고 지고지순하게 기다리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 근데 사실은 고려시대는 좀 그렇진 않아. 원래 고려시대는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한 모계사회의 그런 좀 성격도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가 이렇진 않아요. 고려시대 시는. 어쨌든 그래도 여성 화자. 그 다음에 얘 높임말에 반말해. 봐봐. 높임말에 반말해. 돌아오쇼셔. 높임말 하지 않냐? 그걸 무슨 체라고 했었지 내가? 경어체라고 했었잖아. 경어체를 사용하는 것도 대부분 여성적 어조, 여성화자라고 합니다. 요새는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성화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시에서 여성화자는 자기가 직접 가지 말라고 붙잡니? 붙잡고 싶지만 나를 싫어하게 할까봐 붙잡지도 못하지. 그치? 그럼 굉장히 어떤 사람이야? 소극적. 자기가 떠난 사람을 찾아서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그냥 뭐해? 기다리죠. 그쵸?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 고통을 이겨내는 자세라고 해서 인고의 자세를 보여준다 라든지 순종적인 자세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인고의 자세를 보이고 순종적 태도를 보인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한 장 넘어가 보세요. 서경별곡 44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44페이지에 있는 서경별곡이라는 시 보이죠? 찾았나요 다들? 이 시에서 1연의 왼쪽 라인만 읽을게요. 오른쪽에 위 두어령성 빼고요. 그냥 직독직해로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경이 서울이지만 잘 닦인 길 소성경을 사랑하지만 이별한다면 질산되는 직업입니다. 직업도 버리고 괴다는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해준다면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자, 이 시도 분명히 여성 화자야. 그지? 근데 얘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화자가 이별을 소극적으로 아니면 얘는 적극적으로? 서경별곡 엄청 적극적이죠. 진짜 솔직하죠. 그리고 인고, 나 못 기다려. 난 그냥 막 뛰쳐나갈 거야. 나 직업도 버리고 생계수단 다 버릴 거야 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가 있죠. 요런 차이점들이 좀 있다는 걸 인지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가시리 파트를 다 봤고이 여기까지가 과제예요. 페이지 41페이지까지가 우리 오늘 총 3편의 시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학습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만복사 접폭이 140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2편의 소설을 숙제로 냈어요. 맞나요? 자, 펴보세요.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 둘은 여기가 풀렸어? 못 풀었어? 조금은 풀었어? 풀다 말았어? 여기를 풀어오는 것은 일단 잠시 안 풀려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좀 이따가 답을 맞추기로 하고 일단은 문학 두고 독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독서로 좀 가볼게요. 독서 교재 펴보세요.